오늘은 제가 23살에 어떻게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연봉 6억이 될 수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정보들을 깨닫고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이성과의 관계, 건강 등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좀 공개하기 아까운데 이 영상 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솔직히 뭐라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 인생이 변화된 계기와 책 5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도움 안 되는 희망만 주는 자기계발서 책 말고 실질적으로 인생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을 추천드릴 겁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인생을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변화된 계기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들어도 뭔가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걸 갚기 위해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성남에 있는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라서 그렇게 슬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냥 생애 첫 이사라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집안이 기울었구나 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동네는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에 도둑이 든 적도 많고 엄마와 직접 도둑을 잡고 잡아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창시절에 100m 장거리 육상 선수였거든요. 실제로 달리기가 엄청 빨라서 도둑을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이면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집에 없는 척을 하기 위해서 매일 화장실도 가지 않고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말이 많으신 편인데 이 친척 집에만 가면 한마디도 안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지 왜 말이 없는지가 궁금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리나 가족끼리도 돈이 많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다. 저는 이 얘기가 저한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우리 집이 굉장히 불행하구나를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제가 양아치는 아니지만 학교에 가기 싫으면 중간에 PC방을 가곤 했습니다. 야자 시간에 맨날 도망을 가서 다음날이면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사고뭉치로 살다 보니까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거의 꼴통 수준인데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모두가 비웃었어요. 이제 고3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에 남아서 혼자 공부를 하다 가곤 했어요. 보통 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에는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가곤 하는데 저는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이것을 1년 내에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결국 수능을 망치게 되고 지방에 있는 원하지도 않는 학과에 점수를 맞춰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시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매번 수업을 가기 싫으니까 대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시험이 있는 날에도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이 굉장히 암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기 싫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때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노량진으로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방에 누워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이 유튜브에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청님, 신사임당님, 김미경님, 책을 읽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등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믿지는 않았어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2학기 등록금하고 자취방 보증금으로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 원룸을 구하게 됐습니다. 막상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모아둔 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제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책과 사업 공부는 꾸준히 하였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봤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 블로그 글을 보는데 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곧바로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에 하나, 이틀에 하나, 하루에 하나 점점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저에게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택배차에 치이게 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2주일 후에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결국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능력치를 꾸준히 쌓아 올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책을 읽고 사업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제 인생을 바꿔준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이성과의 관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등 정말 큰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입니다. 솔직히 정말 알려주기 아까워요. 솔직히 전 세계에서 저만 알고 있다면 정말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짜잔. 이 책은 1, 2, 3권까지 나와서 총 3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전부 다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전 세계적인 부호들이 모두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인 심리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몹시 바빠서요. 이런 경우 94%의 학생이 순서를 양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꿔서 실례합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처럼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경우 60%의 학생만이 자신의 순서를 양보합니다. 이 실험을 언뜻 보면 제가 몹시 바빠서요처럼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승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심리 법칙이 숨겨져 있어요. 이 차이를 유발한 것은 왜냐하면 한 단어입니다. 다음 실험에서 왜냐하면 뒤에 아무 의미 없는 이전에 밝혀진 사실을 이유로 붙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례합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돼서요. 처럼요. 승낙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90%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의 순서를 양보해 줍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인간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어떠한 고정 행동 패턴이 존재합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로봇처럼 인간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생긴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런 고정 행동 패턴은 평소에는 거의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엉뚱하게 반응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나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심리 원칙들을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사업, 이성과의 관계, 인간관계 등 이런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인데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책입니다. 부자들이 어떤 원칙과 생각, 행동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생각보다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팁들이 많이 담겨져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져 있어서 책 초보자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이 세 번째는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책은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내용은 저자가 밑바닥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과 행동, 실천을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히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었는데 제가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책입니다. 네 번째는 컬러의 힘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디자인 공부를 하려고 산 책이에요. 하지만 읽고 나서 제 머리를 누가 망치로 세게 쾅 때린 것처럼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색을 보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예를 들면 빨강은 흥분, 열정, 성욕을 느끼게 하는 색입니다. 실제 실험을 보면 첫 소개팅에서 빨간 옷을 입은 이성에게 더 큰 매력과 성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일상생활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간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개팅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건지, 미팅이 있는 날에는 어떤 색을 활용할 건지, 회의실은 어떤 색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하는지 좋은지 등 컬러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그냥 개쩝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는 모든 일의 기본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글쓰기에 대한 기획법을 다룬 책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쉽게 쓰여져 있는데 제 모든 글쓰기에는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유는 성공한 글쓰기들을 모두 분석해서 각각의 공통점을 뽑아내 규칙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만 따라가면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글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글쓰기 책 치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